3분의 1 정도는 익었습니다. 이거 전정을 서너 개 해주고 전지도 여러 개 해줘가지고 나무들이 약간 간결해졌습니다. 전 같으면 이렇게 바닥까지 닿는데 이제 그건 없어졌고요. 그래도 얘들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축 늘어집니다. 무게 때문에. 그건 항상 느꼈던 건데 나무들이 좀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보자. 이거는 이제 뭐 청소년들이 손 뻗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높이에 있고요. 내려다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간 전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나무 자체가 많고,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20개 정도에 한 개 정도는 새들이 쪼아댄 겁니다. 새들이 이거 익을 때는 새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푸득푸득 갑자기 그냥 거기서 하고. 근데 어차피 남으니까 저는 뭐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붙어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좀 많이 큰 거고, 이건 또 앵두보다는 살짝 크지만 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아주 전정을 해줬고요. 전정을 좀 여러 개 했습니다. 예,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주니까 애들이 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도 늘어진 곳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데서 당연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심각하게 갑갑해 보진 않지만 대신 장 가지들이 많아서 열매는 더 많이 열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건 한번 더 은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고, 저 위쪽에 있는 것까지 하면 서너 가지 정도입니다. 빨리 익는 거, 늦게 익는 거, 뭐 조생종, 만성종 있고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왕보리소 심어놓은 곳이거든요. 이게 좀 전정을 늦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열매는 많이 달려있고요. 여기는 약간 그 습한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메말랐는데 상대적으로 습한 곳이라, 아 이건 뭐야 이거 있고 무슨 메뚜기라 하더라. 그게 또 들어왔네. 여기 열매들이 상당히 커요. 같은 종류인데도. 그리고 물이 많고, 그리고 또 햇빛이 좀 많이 드는 곳에서는 이건 또 약간 다른 종류고요. 어디 갔어? 이거 좀 봐. 이것도 길 내야 되겠는데.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저쪽 반은 좀 전지 작업했고요. 전정 작업도 하고, 이쪽은 약간 이제 우거져 있는 거는 이쪽은 또 잘랐는데 이건 몇 개 못 잘랐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고, 늘어져도 뭐 문제는 없는데 이게 나무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거 열매 채취하고 나면 약간 전지를 해줄 겁니다. 이야, 향기 좋다.
이게 희게 피어나서 노랗게 되면서 시드는 건 맞는데, 또 처음부터 노랗게 피는 것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희게 피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피는데도 바로 희게 피잖아요. 노랗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피어나서 어떻게 해서 진다 이것보다는 희게 피어나서 희게 지기도 하고, 이게 희게 피어나서 노랗게 변하면서 이게 지는 형도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많이 하겠죠. 여기는 희게 피어나는 곳이 없지만 이거는 다 노랗게 피어나는 요 줄기고, 근데 지금 한 줄기로 좀 알고 있는데, 왜냐면 한 줄기에서 지금 희게 피고 아닌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 희게 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희게 피고 노랗게 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완전 노랗게 피고, 여기 노랗게 피고, 희게 피는 거 없죠. 여기는, 이 줄기는. 그래서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고사리 밭입니다. 이미 저쪽까지도 어떻게 뿌리가 넘어가는지 거기도 좀 고사리를 번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급속도로 번질 줄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은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았는지 고사리가 이제 완전히 밭이 돼가지고 이쪽까지 또 넘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되지 않습니다. 전 고사리가 이렇게 번지는 식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자체가 고사리밭 된다고 하고요. 고사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순이 새로 또 올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몇 개 따가서 저쪽도 있고, 몇 개 따서 보시면 이렇게 새로 뭐 찌개나 이런 데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아유, 겨울 맛있다. 그리고 또 이쪽 나오면 또 이렇게 겹산일국화 있죠. 근데 일부러 겹산일국화 여기 한 줄 있던 거를 옮겨 심었더니 이게 전체가 다 겹산일국화가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도 겹산일국화 쪽으로도 이 고사리가 또 들어와요. 여기도 나무 심어놓은 곳인데 나무가 잘 못 자랍니다. 얘들 들어오면. 물론 고사리가 이렇게 번지니까 잡초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거의 개목초에는. 아래쪽에는 물론 쇠뜨기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은 고사리 심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삼립국화를 심어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잡초들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드문드문 한두 개 이렇게 뽑아만 줘도 되고 손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삼립국화 또는 하다못해 돌나무를 심어놔도 거기 쑥이 들어가잖아요. 쑥이 쑥쑥 뽑혀요. 돌나무이 없는 곳에서는 쑥들이 안 뽑히거든요. 그리고 뿌리 번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돌나무를 있어도 얘들이 뿌리 번식을 못하고 중간 따라 개체 각자 도생을 해요. 그래서 풀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걸, 그걸 많이 더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오미자. 이쪽 아래쪽에 무성한 곳은 얘들이 잘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손 눌려되고. 안 열린 건 아닌데, 그래서 끝으로 뻗어나간 쪽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좀 열매가 열렸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양쪽은 이제 곧 뭐 다 채워질 것 같죠. 위에까지. 위에 쪽으로는 연결됐어요. 이미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대로 놔둘 것 같고, 이거는 토종 참나물, 삼채 지금도 먹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그러면 꽃대가 질 때까지 못 먹고 또 다시 중간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끝나면. 이것도 제초 작업 좀 해줘야 되는데, 저 밖에 쪽까지 하기 힘들어도 이 안쪽은 해줘야죠. 여기 보면은
올라오는 데서도 이렇게 안 열린 게 아닙니다. 많이 열렸어요. 그 위쪽 올라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매꽃. 이거는 뿌리를 먹기도 하고요. 매라는 거는 알다시피 낮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뒷동산 같은 거 다 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 아래쪽에 또는 들매자도 있어요. 그래서 들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들 또는 낮은 산 이런 데서 핀다 이렇게 해서 매꽃입니다. 그리고 매꽃의 특징은 또 이제 매가 또 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쌀 대신 먹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칭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겠죠. 근데 뿌리고 희고 또 구워 먹으면 달아요. 뭐 익혀 먹거나 하여튼 해서 구워 먹으면 달고 꽃이 참 예쁘게 생겼죠. 얘들은 뿌리로 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죽고, 그리고 일단 하나 폈다 그러는 건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개를 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무들, 잡초들이 많죠. 쑥과 같은 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잡초들이 있어 가지고 얘가 제대로 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점화철 되면 약간 수록으로 변하는 쪽이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살짝 높아요. 옆에 또 고랑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었더니 이 포플러류는 잘 자랍니다. 이태리 포플러를 원했는데 이태리 포플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태리 포플러를 구해가지고 심고 싶어요. 이태리 포플러에 대한 추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집에 아버지께서 몇 그루 구입해 오셔가지고 이 도랑 옆에 심었는데 여름에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나무 잎이 움직이는 춤추는 소리도 좋았고, 그리고 커서 얘들이 쓰러졌을 때는 몇 해 동안 느트를 벌써 아주 크게 훔치고 거를 얘들이 생산해 줬습니다. 이틀의 포플러가 무엇보다도 잎이 굉장히 좋고, 이것도 초기에 피를 만들어 불면요, 이 중간점 마디가 길쭉하고 잘 빠져가지고 엄청 큰 통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무들 그 표피 가지고, 그러니까 속을 빼서 껍질만 동그랗게 해서 이제 만든 피리치고는 이태리 포플러가 최고입니다. 이제 밤나무 꽃도 이제 양지바른 곳은 폈고요. 요것은 약간 늦게 피는데 꽃 목을 다 줬으니까 이제 다 이것도 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가지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심은 지는 한 4년? 4, 5년 됐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호두나무는 7, 8년 된 건 작게 자라는데 여기는 좀 물이 있다 보니까 같은 종류거든요. 이것도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열매가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맺히는 그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나무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야? 요거는 산마늘 종자고, 요거는 참나물 꽃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꽃, 씨앗은 훨씬 더 작고 먼지보다 좀 클 정도로. 하여튼 이 꽃은요, 이거는 이제 산마늘 꽃들. 이거 지금 어디냐면 이게 호두보리수 아래쪽이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래. 이건 좀 작고 약간 열악하게 자라는 건데도 종자 겨치는 다 합니다. 이렇게. 이건 달래 종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요게 참나무를 번지니까 369가 안을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참나무 없는 쪽에서는 살짝 또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369가 훨씬 강하잖아요. 이 참나무보다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일로도 살짝 옆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떨어져 들어온 거죠.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지피식물로도 최고지만 우선 잡초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돌나무 같은 건 연약하고 작잖아요. 걔들이 번지면은 잡초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쑥이 그 안에서 발견돼도 쏙쏙 뽑혀요. 금방 뽑힙니다. 쑥은 단단히 잘 안 뽑히는 애들이고 뿌리 번식을 많이 하는데, 걔들이 있으면은 각자 도생으로 변해요. 쑥들이. 이거 고사리밭 엄청나게 번졌죠. 한 2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줄 정도 이렇게 번진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넘어가가지고 복숭아 밭으로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얀 흰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민들레 이파리 볼까요? 흰 민들레 이파리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흰 민들레나 그 노란 민들레나 비슷해요. 그렇죠. 서양 민들레나. 근데 이게 흰 민들레는 그늘에서도 상당히 잘 자랍니다. 노란 민들레는 그늘에서 잘 못 자라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민들레가 번식력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우거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순하게 우거진 것이라 거부감이 안 들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많거나 그러면 거부감 들겠죠. 요즘 산들도 다 가시나무나 아주 그 가시나무에 준비 없는 그런 풀들이 엄청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토종 식물들을 그냥 나무를 베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나무들이 안 자랍니다. 지금 자랄 공간이 없어요. 새로운 나무가 다 대체가 돼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끄고 달려오겠죠. 그래서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이게 원래 상태라면은 뭐 예전 같으면 자연 발화에 의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다 교체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 밖에 보시면은 쟤들은 이제 열매도 도토리도 거의 못 열어요. 이미 그냥 저렇게 해서 자라다가 이제 죽겠죠. 죽고 이제 얘들이 죽을 때쯤에는 아래쪽에서 도토리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도토리도 떨구고 나서도 한참 만에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 도토리 떨구고 한 30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그 안에 도토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 자기 자손들로 또 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 이제 그걸 잘 몰랐고 인간들도 그걸 돕는 거죠. 자연 발화가 됐다 그러면 도토리가 뭐 다 타서 죽는 게 아니니까 불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살고 덜어는 죽겠죠. 그래서 다시 대처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탈상 행정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